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끝내치고 영상 제목 올해 들어 최악입니다. 그냥 다 얼어붙었습니다. 소비, 취업, 결혼, 외식, 배달, 제조 모두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근데 올해가 안 좋긴 한데 우리가 최악이란 말을 과연 쓸 수 있을까? 최악이란 말을? 올해가 안 좋은 거 맞아요. 올해부터 좀 저무는 게 많고 힘든 게 맞아요. 근데 최악이란 말을 함부로 쓰는 건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최악이라 말한 것 같아. 이 글을 적으신 분이 본인 상태가 최악이지 않을까. 역사적으로 정말 가족 안 좋다고 얘기할 건 아니에요. 최근 들어서 안 좋은 거 맞아요. 최근 들어 이제 대한민국 상황이 안 좋아진 거 맞아. 근데 진짜 바닥치고 막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말을 좀 쉽게 쓰는 사람들이 많아 요즘에. 최악이다. 뭐 경제 대공황 이런 말을 좀 극단적인 말 많이 써. 아마 그런 말 쓰는 분들은 지금 본인 상황이 뭔가 좀 정말 안 좋은 거겠죠 이게. 안 좋으니까. 근데 나 역으로 묻고 싶어요. 왜 본인 상황이 뭔가 극도로 안 좋아질 정도로 본인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왜 그동안은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왜 미처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았을까? 저는 항상 인생에 중요한 게 뭐냐면 대비와 준비예요. 대비 준비. 웬만한 거 대비 준비하면 다 막을 수 있습니다. 대비 준비. 현대사회는 뭐라고 합니까? 정보전이라죠, 정보전. 정보가 중요하잖아. 저는 한 4년, 5년 전부터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버블이 꺼져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이 앞으로 희청거릴까 얘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방송 오는 분들한테는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런 별로 객관적으로 뭐 돈을 많이 번다거나 집이 잘 사는 게 아니면 돈 함부로 쓰지 말고 하는 거나 똑바로 하고 열심히 살아라는 얘기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최악이라 하지만 뭐 직장 잘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는 최악이 아니죠. 그냥 단지 이제 대한민국이 경영이 더 치열해지고 빚 갚기 힘들어졌구나. 뭐 이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내가 왜 지금 내 인생을 최악인 상황으로 만들게 되었을까?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본인한테 문제가 있어요. 본인한테. 근데 보통 없는 사람들, 뭔가 인생에 꼬인 사람들 보면 자기 인생에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국가, 사회, 뭐 기득권 이런 쪽으로 탓을 돌립니다. 뭐 그런 분들이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근데 인생은 내가 사는 거 아니야? 내가 살아서 내가 뭔가 결과를 내는 거 아니에요? 남이 내주는 거야?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산 어떤 그런 결과물을 내가 스스로 감당하는 게 인생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렇게 최악인 것도 내가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갔을까를 분석을 해야죠. 왜 그런 걸 안 하는 거야? 보통 없는 사람들, 일반 서민들 중에 남 탓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 이건 정말 흔해요. 댓글을 보더라도 알 수 있어. 근데 어떻게 자기 인생에서 자기 탓이 없을까? 자기 문제가 없을까? 자기 문제가 제일 많은데. 저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것 같은데. 일단 내가 뭔가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최악에 얘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고 똑바로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똑바로 못 살았는지를 분석을 해야죠. 지난 시간을 되돌아봐가지고. 지나가면 다 까먹는 거예요. 지나가면. 일단 내가 인생에서 뭔가 삽질한 게 있으니까 결과 안 좋고, 결과 안 좋으니까 인생에 뭔가 안 좋고, 점점 안 좋아지니까 최악이나 말 쓰는 거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일단 뭐 돈이 없겠죠. 돈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없겠지. 이런 경제를 대비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있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도 모아놓은 돈이 있고 그런 분들은 뭐 괜찮지. 근데 모아놓은 돈이 있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저축을 잘 안 해요.
저축을 못하거나 저축한 돈 날려. 약간 저축을 부정을 해.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죠, 서민들 중에. 예, 서민들 중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 그거 모아서 얼마나 되냐? 야, 그 백날 천원 모아가지고 뭐 집에 살 수 있겠냐? 야, 무식하게 너는 왜 그렇게 그 은행에 금리 얼마 안 되는 걸로 자꾸 모으려고 하냐? 왜 남존이 시키냐? 이런 얘기 하는 분들 봐봐. 돈 있는지. 돈 없어, 여러분. 지도 모아놓은 거 없으면서 그딴 얘기해. 지금 사람들이 뭔가 여유 자본이 없어요. 현금이 없다니까. 왜 사람들이 밖에 나가 돈을 안 써요? 현금 없으니까. 없잖아요, 이게. 현금 없는 게 여러분 자랑이에요, 여러분. 나이 한두 살도 아니고 직장 다닌 지 있잖아요. 한두 달 된 것도 아닌데 현금 없는 게 자랑이에요. 이게 쪽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쪽팔리는 거.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들 보면 직장 다닌 지 얼마나 된 나이를 한두 살 먹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돈이 없을까, 이게. 겉만 번지르 하고. 겉만 번지르 하면 뭐해? 지갑에 현금이 없는데. 빚쟁이는 많이 있고. 근데 빚쟁이분들 많이 힘들죠. 왜냐, 빚쟁이도 일을 해야 갚는데 일해서 갚기 힘들잖아,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 했잖아요, 여러분. 애초에 여러분들 벌이가 적으면 빚도 만들지 말라고. 빚 갚을 능력 있는 사람들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 경기가 안 좋으면 뭐가 문제냐면 빚쟁이분들이 빚 갚기 힘들어, 여러분. 그래서 대출 연체율이 높아집니다. 대출 연체가 뭐예요? 대출을 제때 못 갚는 사람들 늘어나는 거지. 대출을 제때 못 갚는 사람들이. 왜 안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경기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돈 갚으려고 이것저것 하지만 잘 안 되죠. 왜? 다 몰리니까. 다 몰리지 않습니까? 지금 뭐 배달댕도 몰리고, 쿠팡도 몰리고. 원래 같으면 안 할 텐데, 맞잖아요. 근데 빚 갚아야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이제 빚 갚으려고 이제 일하시는 분들 많거든. 근데 쉽지가 않죠. 왜냐? 돈이 크게 안 되니까. 이제 배달로도 큰 돈 벌 수 있다는 말 안 나오죠. 잘 안 나오잖아. 왜? 하겠다는 사람 많으니까. 하겠다는 사람 많으니까 단가가 안 올라가. 난 갚아야 돼, 빚이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애초에 벌이가 많지 않으면 대출 받아서 뭐 해볼 생각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이 진짜 많았던 건데 자기 깜냥을 모르는 거죠.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메타인지 깜냥 같은 거잖아. 자기 주제. 여러분, 일반 서민들은 애초에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고 많은 걸 책임지지 못해. 그래서 억 단위 이상 빚이 생겨버리면 못 감당해요. 그럼 애초에 빚을 만들면 안 되고 뭔가 큰 거 벌리려고 하면 안 돼. 그리고 항상 안 좋아질 때를 대비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거 하지 않은 건 본인이야. 그런 걸 본인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본인들이 얼마나 하찮게 살았는지, 본인들이 얼마나 일을 크게 벌려놨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막상 뭔가 감당하려고 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약이 더 많이 나오는 거고. 분명히 본인한테 문제가 있어요. 본인한테.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잖아. 뭐 능력이 뭐 좋고 안 좋고를 떠나가지고 사람이 자기 능력을 좀 객관해서 거기에 맞춰 사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제가 얘기하잖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으면 적게 버는 사람도 있어. 고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이건 어쩔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이 자본주의가 참 잔인한 게 뭐냐면 이 능력에 따른 어떤 갭 차이나 이 간격은 사실 쉽게 극복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자꾸 사람들이 뭐 돈 월 1,000만 원 버는 사람 쳐다보니까 내가 보니까 하찮아 보이잖아. 하찮은 게 아니야, 여러분. 단지 학력, 뭐 분야, 기술의 차이에 따라서 급여 차이가 좀 벌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막 300 번다고 300벌에 맞게 살면 돼. 300도 작은 돈 아니야. 맨날 서울에 어떤 그런 노른자 땅 보니까 작아 보이지, 맞잖아요. 유튜브 같은 그만 보시라고, 맨날 부자들 삶. 봐서 뭐해, 그런 것들.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만날 수 있을 일이 얼마나 있겠어. 그래서 내 벌이에 맞게 타협하고 사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타협하고 사는 분들 그래도 괜찮아. 근데 타협하고 안 살고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부모백도 없이 힘들게 살아야 되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이렇게 살 거면 차라리 투자해서 큰 돈 버는 게 낫다 싶어서 지들이 일 벌려가지고 수습 안 되니까 이제 와서 국가 탓하고.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취약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몇 분 잘렸네요. 앞으로도 심해지겠죠. 수익이 안 나오는 회사는. 그렇죠. 이게 뭐 회사에서도 저분들을 뭐 내보내고 싶어서 내보내온 건 아닐 겁니다. 예.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를 수밖에 없어. 괜히 안고 가면 다 죽습니다. 안고 가면. 우리 직원들, 우리 자식 같은 직원들 다 안고 가야지. 다 책임져야 돼 하면 그냥 망해요. 망해. 그래서 안타깝지만 내보낼 사람 내보내야 돼요. 그게 저 사람이 뭐 나빠서 내보내는 건 아닐 겁니다. 회사가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냉정히 보자면. 근데 개개인들 사정이 있다 보니까 그게 뭐 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항상 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회사에 다니다 갑자기 뭐 우리 회사 직원들 다 날려보낼 수도 있는 거야.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내가 만약에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럼 못할 거야 이게.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됩니다. 유비무한. 근데 서민들 유비무한은 못해요. 유비무한 못하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면 지게탄을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안일하게 일 벌려가지고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